네, 이번 2부에서는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저희 1.1편에서 2023년도 경기 전망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전망이라고는 했었어도 조금 뭔가 통쾌한 전망이라기보다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전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 2023년도 상반기는 안 좋을 거고요. 하반기는 아마 뭐 횡보쟁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반등은 빨라야 23년 말이라든가 2024년도 정도는 와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네. 얘기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매물이 나왔을 때 잡는 거를 권해드리겠다. 어떤 투자 상품을 또 고르냐도 중요해요. 여기서 저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주목하라. 또 제 전문 분야가 재개발 재건축 전문 아니겠습니까? 2023년도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넌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니까 재개발 재건축 좋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영상 끝까지 쭉 들어보게 되면 이래서 또 재개발 재건축을 추천해 드리고, 지금처럼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재건축으로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지도 한번 설명해 드리니까 끝까지 시청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 재개발 재건축 투자 전략 이렇게 준비해 보았는데요. 현재 경기가 상황이 안 좋고, 그리고 심리도 많이 꺾여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재개발 재건축이 더 빨리 더 많이 빠진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출고주 못하니까 또 미리 좀 한참 전에 사놓으셨던 분들은 돈이 없으면 파셔야지 어떡하겠어. 아주 정확한 네.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주식 뭐 배당이라는 게 있다라고 해도 솔직히 주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목표로 하지, 보유했었을 때 그 효용은 사실 낮잖아요. 솔직히 배당 받을 거면 배당 수익률로 하게 되면은 1% 2%도 안 되거든요. 그냥 정기예금 듣는 게 더 낫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내가 실거주를 해도 되고, 그나마 재건축은 좀 구축이 덜 하다 하더라도 목동이라든가 대치동 아니면 상계동, 중계동 이런 데들은 뭐 학원가 수요라도 받으면서 또 수요도 또 짱짱하잖아요. 단기 월세도 수요 많아요. 네. 학원가 수요 때문에. 재개발 같은 경우는 더 극단적으로 솔직히 실거주 가치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제로라고 말이 좀 뭐하지만 해봤자 전세 금액이 1, 2억밖에 안 되는 게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은 명확한 투자 상품이란 거예요. 추후 신축 아파트로 변하게 되면 그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게 재개발 재건축이다 보니, 장이 흔들리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 먼저 더 빨리 많이 빠지는 거는 맞습니다. 야, 이럴 때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완벽하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구조를 잘 이해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안전 마진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재개발 투자를 하는데 매매 금액이 5억이에요. 그래서 분당 금액이 3억이에요. 그렇게 해서 총 매가가 8억이다. 주변 신축 아파트를 보니까 13억입니다. 그러면 5억에 샀지만 뭐 분당금 입주할 때 내는 거고, 한 5년이 지났네? 5년 지나가면 신축 아파트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5억 벌겠네? 라고 생각하는 게 안전 마진의 기본 개념이죠. 그렇죠. 장이 좋을 때는 5억보다 더 벌겠다. 왜냐면 주변 신축 아파트가 13억이 15억이 되면 7억 벌겠네. 라고 했었던 게 재개발 재건축 투자였었는데, 상황이 바뀌었죠. 네. 15억이었던 게 13억으로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13억짜리 아파트라 하더라도 이게 더 빠지면 어떡하지? 10억 되면 어떡하지? 고민하는 거죠. 네. 아파트 투자하기가 참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내년 상반기가 더 안 좋을 것 같아. 그렇죠. 지금 그런 분위기가 또 막 무르익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네. 또 뭐 하반기도 나는 하반기도 안 좋을 것 같아. 뭐 또 누구는 5년 동안 더 떨어진대 라고 하니까 못 사잖아요. 근데 재개발은 살 수 있다는 거죠. 왜? 애초에 총매가가 8억에서 출발했잖아요. 네. 5억을 벌 줄 알고 있었는데 이 5억 안전 마진이 완충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설령 이 주변 13억짜리 아파트가 10억이 되면 솔직히 이 13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피눈물이 나겠죠. 재개발 투자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나 5억 벌 줄 알았는데 2억 벌었네. 이 장에서 이렇게 수익 본 게 어디야? 로 되는 거죠. 좀 더 극단적으로 뭐 4억만 빠지냐? 또 뭐 진짜 많이 빠진다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13억이 8억 되면 어떡해? 그러면 남는 거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똔똔이냐? 똔똔도 아닙니다. 그래도 벌어요. 마포의 대장 단지가 어디죠? 이게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할 테만 뭐 마레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격으로 따지게 되면은 요즘 그
신촌 그랑자이나 프레스티자이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강변을 좋아하시게 되면은 그 뭡니까 레미안 뭐죠?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제가 이 질문을 강연할 네. 때마다 종종 해요. 네. 사람들이 마레프를 얘기하면 옛날 분이라고 네. 얘기하거든요. 10년 차를 향해 간다가 네. 보다 정확할 텐데 네. 그러면 이제 마레프보다도 이제 신촌 그랑자이라든지 마프 프레스티자이 이름도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대장 타이틀이 이제 뺏겨서 옮겨온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마레프랑 마프자랑 가격 차이 보게 되면 2, 3억은 나요. 맞아요, 이제 나요. 맞아요. 가격이 똔똔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8억으로 하락한다 하더라도 10년 차일 수도 있고 5년 그렇죠. 차일 수도 있는데 나는 이제 신축 대장이야 하면 얘보다는 동네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1, 2억은 더 비쌀 수도 있고 아니면 2, 3억이 더 비쌀 수도 있고 네. 이걸 생각해 보면 그래도 돈을 번다라는 건 거죠. 그렇죠. 이 마진폭 내에서 네. 재개발 재건축은 완공이 됐을 때 수익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겠구나. 음, 그런 걸 볼 수 있다라는 게 이 안전마진 기본 개념이고 맞습니다. 두 번째는 음. 이렇게 얘기하면 또 김 소장 너는 상충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맨 처음에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실사용 가치가 아무래도 일반 아파트보다 떨어지다 보니까 먼저 많이 흔들린다는 얘기 해드렸죠. 예. 야, 그 네가 안전마진 백날 떠들면 뭐해? 지금 재개발이 더 많이 빠질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 역시도 괜찮아요. 작년에 샀어요. 너무 억울합니다. 꼭지를 잡은 것 같아요. 라고 해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가격이 빠졌었어도 완공됐을 때 미래 가치를 보고 움직이자라고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회예요. 왜냐? 아파트 가격이 15억 하던 게 지금 13억으로 빠졌었다. 라고 하면 재개발도 똑같이 최소 2억 이상이 빠졌어요. 재개발은 이 안전마진을 보고 가잖아요. 그리고 네. 이 안전마진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미 신축이에요. 라고 하면 비싸겠죠. 근데 신축되기까지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 리스크도 내가 지고 가기 때문에 이런 마진이 존재하는 겁니다. 5억 보고 갔었는데 이 주변이 빠졌어. 그럼 나도 그에 맞춰서 가격이 빠지겠죠. 재개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따면 박앤 세일인 거예요. 야, 주변 아파트 빠졌잖아 했지만 재개발도 그 이상 빠졌다 보니까 괜찮네. 안전마진 그대로거나 아니면 전보다 좀 더 늘어났어요. 근데 투자 금액은 줄어든 거예요. 네.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진 거다 보니까 지금 재개발 투자하기에는 괜찮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빠지면 어떡해요? 라고 하는 거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마진폭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면 된다라는 얘기들을 해드립니다. 상계 뉴타운을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상계 뉴타운 같은 경우가 1구역, 2구역, 5구역이 이제 진행 중에 있어요. 4구역 같은 경우는 입주를 했고 6구역은 입주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마진 이렇게 보면서 가는 건 조금 다른 얘기가 되는데 1, 2, 5구역 중에서 5구역은 초록세권이라도 상가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진행이 더딥니다. 근데 1구역과 2구역 많이 진행이 됐어요. 둘 다 사업시행 인가가 났고요. 둘 다 시공사 선정도 마쳤고 2구역은 분양 신청도 끝났어요. 둘 다 내년이면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단계로 보여지고 있는데 진짜 잘 나갈 때 투자 금액만 5억 정도가 들어갔었어요. 전세가 한 2억 정도 껴서 매매 금액은 7억 정도의 이제 빌라들이 거래가 됐었었죠. 그렇죠. 근데 이 투자 금액이 얼마까지 빠졌냐? 진짜 초강 매물은 2억 선 매물로 나와요. 4억 정도면은 재개발 물건지를 산다. 그쵸. 어. 그것도 좋았을 인가가 낮고 어. 그것도 속도도 훨씬 더 많이 진행됐고 와. 이게 포인트란 거예요. 상계 뉴타운이 거의 3년 전 가격으로 돌아갔어요. 네네. 상계는 더 옛날에는 더 쌌어. 그쵸. 1억으로 살 수 있었어 라고 하면 음. 비교가 정확히 안 되는 게 음. 그때 당시의 단계랑 지금 단계가 다르죠. 아니, 단계도 다르고 그때 또 주변 아파트 시세도 완전히 그쵸. 쌀 때였으니까 그 기준가가 달라졌죠 벌써. 지금 좀 네. 빠졌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 가격이랑 노원구 가격대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중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청구 3차인데 뭐 4, 5 이랬거든요. 저희 한참 갭 투자하고 다닐 때. 지금 14억 그렇잖아. 그렇죠. 단계가 이렇게 진행됐는데 2억이다. 네. 라는 거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는 인서울에 투자를 하려 했었을 때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정말 안전한 투자하려고 하면 그리고 재개발 초보 투자자다라고 하면 좋았을 인가 이후를 권장해 드린다는 얘기를 많이 해드려요. 네. 뭐 예정지 투자한 사람들도 돈 많이 벌긴 했었지만 이 예정지는 사실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좋았을 인가 이후로 가세요 라고 해드려도 인서울 좋았을 인가 난 게 5억대 투자 금액이었는데
그럼 5억 없으면 뭐 어떡해요?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젠 2억으로 되고 또 단계도 많이 나가 있다 보니까 음. 이제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이 많이 높아졌다라는 부분들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재개발 지역들이 뭐 많이 빠졌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금액 자체가 안 되시던 분들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것이죠. 안전마진 얘기를 했었을 때 이제 두 번째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마진이 성사되는 거는 완공이 돼야 돼. 그 전에 막 비대위 나타나고 뭐하고 사업 멈춘다든가 해제된 지역들도 있지 않냐. 5년 걸려서 이거 완공될 거 봤는데 5년이 10년 되는 것도 가능성이 있다. 수익률이 또 이게 막상 맞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지 않냐. 그렇죠. 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합당한 비판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리스크를 항상 고려하면서 투자해야 되고 그거는 어떤 식으로 보느냐. 단계를 끊어가야 되는 거죠. 간단하게 넘어가면 정비구역 지정은 솔직히 몰라요. 시도지사 맘이에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간택을 받아야지 모아주택이 되든 뭐 신통기획이 되든 선정이 됩니다. 추진인 승인하고 뭐 조합설립 인가까지 75% 동의를 받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몇 년 걸릴지 솔직히 잘 몰라요. 근데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 가란 이유는 조합설립 인가 났다라면 어느 정도 그려지죠. 사업시행 인가까지 2에서 3년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까지 2에서 3년 관리처분 인가 나면 2주 철거하는데 1, 2년 그리고 이제 착공하면 준공까지 2년 반에서 3년 딱 이렇게 걸리죠. 전반적으로 조합설 인가 난 시점으로부터도 완공까지 8년에서 뭐 어영부영 하다 보면 10년 이렇게 걸리는 게 기본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이 오래 걸리는 리스크를 피하고 싶어 라고 했었을 때 시간을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더 비싸겠지만 솔직히 예정지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싸니까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 조합설 인가 나는 거 간다라고 하면 얼마? 사업시 인가 난 거면 좀 더 비싸고 관처 난 거면 좀 더 비싸고 하지만 그만큼 나는 리스크를 해지하는 거고요. 투자를 하긴 해야겠는데 그래도 조금 나는 적게 먹어도 되니까 안전한 거 확실한 걸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저는 뭐라 하냐 2주 이후로 들어간 얘기를 합니다. 오, 2주 이후에. 예. 네. 오. 사업성이 훌륭한 데들 아니면 입지가 좋은 데들 이런 식으로 옥석가리기를 해도 되겠지만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진짜 모르겠다라고 하면 2주 개시 이후로는 멈출 수가 없어요. 이걸 재개발 재건축에서 그냥 우리 루비콘 강을 건넜다 주사위는 던져줬다 라는 비유도 하거든요. 돌이킬 수 없는 게 2주입니다. 왜냐? 실질적으로 청산총회 때 보게 되면 비용의 70%가 2주 개시 이후로 나가요. 왜냐? 금융 비용이 막대하거든요. 2주비부터 시작해서 중도금 대출 나오기엔 중도금이라든지 무엇보다 제일 큰 비중 차지하는 게 공사비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주 개시하면 어떻게든 간다. 안전마진 보고 가셔라. 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2주 개시했다 해도 이건 안전하지 않다. 철거까지 돼야 된다. 왜냐? 장이 19역 사랑교회 봐라. 사랑교회 같은 경우도 네. 정말 안 좋은 이슈긴 하지만 어떻게 따지면 반면교사도 되는 부분도 있고 네. 이게 2주가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든 된다라는 하나의 사례기도 해요. 이 500억으로 갖다가 보상이 됐거든요. 네. 제가 이 교회 관련해서 코멘트는 안 하겠지만 네. 조합원들 입장에선 여기 재척시키자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500억을 줄 거면 처음부터 합의를 하든가 명도 여러 차례 하다가 실패하고 이게 되다 보니 얘네 재척시켜서 용적률 깎여도 그냥 둘 다 못 먹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았었는데 그렇게 합의가 된 이유 중 하나가 이자 비용이 너무 셌었어요. 장이 사랑교회 같은 경우를 갖다 재척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계부역 변경부터 시작해서 조합설립 변경인가 받고 건축심의 다시 받고 사업시행 변경인가 받고 그 다음에 동수추첨 다시 하고 관리처분 변경인가 받아서 하려면 시간이 몇 년이 걸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었을 때 이 사랑교회 같은 경우는 월 이자가 10억씩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몇 년 지연되게 되면 결국은 그 돈이 그 돈이다. 교회가 이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에휴 그래도 합의하자. 또 다른 사례로는 우리가 흑석 9구역을 넣을 수가 있어요. 흑석 9구역이 관리처분 인가가 났었지만 싸움이 길어졌었죠. 이게 막 시공사 시골에서 바뀌는 거. 롯데에서 현대로. 그쵸. 롯데 현대 맞죠? 롯데 네, 현대로. 현대 DH로 바뀌었고 네. 조합 집행부도 싹 갈아엎고 네. 재개발 재건축의 8부 능선을 관리처분 인가라고 말하지만 음. 끝이 아닌 게 저는 정확하게 8부 능선은 2주 개시 이후라고 봐요.
아니 이주를 해야지 조합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조합 내에서 쌈박질할 수 있었던 것도 다달이 돈이 이렇게 나가면 못 써요. 어떻게든 빨리빨리 가야지. 관처 이후로 정확하게 이주기시 이후로는 어떻게든 간다. 장이 어렵든 어쨌든 미분양이 나서 할인 분양을 하더라도 어떻게든 완공을 시켜요. 마진폭을 생각한 것보다는 덜 먹는 한이 있었어도 내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고 진짜 어떻게든 완공이 목표라고 했었을 때는 이주 개시 이후로 보면 괜찮다. 또 하나의 사례를 들어드리게 되면 이문희경 뉴타운 얘기를 해드려요. 이문 1, 3구역 그리고 희경 3구역 얘기를 많이 해요. 네. 1구역, 2구역은 입주를 했고요. 4구역은 아직 조금 많이 남아있죠. 네. 이문 1, 3, 희경 3 같은 경우는 관리 처분 인가하는데 여기서 이문 1구역과 3구역은 착공도 했어요. 오, 작공. 특히 이문 1구역은 완공까지 이제 2년도 안 남았어요. 네. 브랜드 좋잖아요. 뭐. 그렇죠. 레미안에서 움직여지는 게 있고 그리고 1구역도 이제 GS에서 가는 것도 있고 그렇죠. 이문 1구역 같은 게 이제 입주까지 2년도 안 남았네? 근데 가격이 25평 기준으로 그전에는 투자 금액이 7억 5천도 가던 게 지금 5억대까지 빠졌어요. 다른 데는 3억도 더 넘게 빠진 데도 있는데 야, 2억 얼마밖에 안 빠졌어? 라고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정말 안전한 투자. 입주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착공을 했잖아요. 뭐 다른 이해관계가 없잖아, 그냥. 그냥 착공도 아니고 네. 입주까지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오.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찾아보면 이런 정비구역들이 많다라는 거를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알려드렸어요. 우선 첫 번째 안전마진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마진폭 내에서 움직인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리스크를 피하고 싶어요 라고 했었을 때는 안전한 걸 찾아가면 된다. 옥석가리, 사업성이나 이런 걸 봐도 되지만 아니면 단계가 어느 정도 진행된 거를 보셔도 확실한 투자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정비사업만큼 정책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이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부동산 정상화하겠다라고 하면서 1호 공약이 250만 원 공급 공약이었고요. 그렇죠. 816 대책이 270만 원까지 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잖아요. 네. 뭐 그걸 믿는 사람은 없긴 하지만 네. 결국 정비사업 활성화하겠다. 안전진단 개편하겠다. 초과이익 환수제도 약간 합리화하도록 하겠다. 분양가 상한제도 건들겠다. 이런 등등등등등 내용이 있고 내년 2023년도 키워드 중 하나인 일기 신도시 특별법 이슈도 한 번 더 나오겠죠. 이게 공약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실천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결국 서울은 주택이 부족해요. 주택 부족하다는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주택 수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주택 수로 얘기하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 주택 보급률이 전 정말 잘못된 통계라고 보는 게 전국적으로 주택 보급률이 100이 넘어가면 뭐예요? 지방에 지금 남아돈다. 농가주택들 가져가세요라고 해도 세금고에서 안 가져가요. 근데 서울은 그 주택조차도 100이 안 되고요. 근데 여기에 이번에 뭐 침수 사태 나고 막 무슨 옥탑방이라든가 뭐 원룸 투룸 이런 것도 주택수에 다 들어가다 보니까 주택 수는 될 수는 있어도 양질의 주택이냐 우리가 원하는 주택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 되고 설령 아파트로 한정한다 하더라도 노후된 아파트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때문에 신축 아파트에 대한 니즈는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를 깔아야 됩니다. 체계별 재건축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축 아파트를 받고 싶으니까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 또 PF들 막 다 터져나가고 있잖아요. 공급 절벽이 장난 아니게 될 겁니다. 지금 있는 프로젝트들만 어떻게든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지 시행사들 신규 프로젝트 진행은 꿈도 못 꾸고 있어요. 공급 절벽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어떻게든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급을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있다는 거죠. 대치 음마가 드디어 19년 만에 심의를 통과하는 사건이 나타났고요. 똑같은 대치동에서도 대치미도, 여기서 대치미도의 더 상징적인 거는 50층이 됐죠. 와. 우리 여의도 시범아파트 65층 이것도 발표가 됐었었고 그리고 목동도 지구 단위 계획이 드디어 수립이 되었다.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도 대단히 똑똑하신 분이다 보니까 장이 아직 이렇게 꺾이는 게 확실시 되기 전인 상반기에는 약간 간만 보다가 반등이 바로 팍팍 될 것 같지 않으니까 풀어준 거죠. 오히려 이럴 때 정비 사업은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장이 너무 좋을 때는 정비 사업 하고 싶어도 5만 가지 규제 때문에 안 돼요. 근데 이게 드디어 풀려나갈 거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를 기대해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얘기 들리는 바에 따르면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들도 있고요. 근데 전 이거 누가 헌법 소원 안 걸었어요? 아... 왜냐하면은
주택거래 허가제는 위헌이 났거든요. 그쵸. 근데 어차피 그 주택거래를 못하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토지 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편법이죠, 편법.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꼼수잖아요. 그쵸. 정부의 건 지자체의 꼼수인데 전 이거 헌법 위헌 서원 하면은 위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있었으면 했을 텐데 예. 그런 현대아파트는 없어서 제가 위헌 소송을 걸지는 않겠지만 한번 그런 여진이 있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이 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내용인데 서울시장님도 빠르게 좀 캐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차이점 관련해서는 일전 영상들도 한번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지만 맞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구분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정책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일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그렇지만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정도 다릅니다. 투기거래 지구 대상이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설립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금지,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금지입니다. 제가 전매 금지라는 용어를 쓰긴 했지만 정확히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라서 그렇죠. 전매는 돼요. 근데 현금 청산 당할 뿐이죠. 전매를 막아버리는 게 또 위헌 소지가 있다 보니까 전매는 가능한데 청산. 물론 예외 규정들은 있어요. 일명 333이라 해서 조합설립인가로부터 3년 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안 한다든가 사업시행인가로부터 3년 내에 착공을 안 한다든가 착공을 3년 내에 준공이 안 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사람 혹은 1세대 1주택자인데 10년 보유 5년 거주한 사람은 팔 수가 있죠. 그렇죠.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런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전매가 자유로운 게 있어요. 2018년도 1월 24일 전에 최초 사업시행인가 신청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 전매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문 이경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 전매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문 1, 이문 3, 희경 3 다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도 포인트고요. 여기서 끝이 아닌 게 규제 지역이 쭉 해제되고 있죠. 그러니까 규제죠. 해제되면 이게 뭐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전매 제한 자체가 그냥. 투기거래지구 대상이에요. 그래서 12일 대책에서 이런 전매 금지에 대한 것도 분양권도 그렇고 입주권도 그렇고 완화하겠다라고 했지만 이 완화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냥 규제 지역만 풀어도 전반적으로 다 풀리게 됩니다. 더군다나 2022년 11월 달에 대폭 해제했어요. 지금 경기권은 딱 4개만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과천, 성남, 하남, 광명 4개 빼고는 다 해제됐어요. 다음에 규제지역 해제한다라고 어딜까요? 당연하겠지만 경기 4개 아니면 서울 내에서도 서울이죠. 노도강, 금강누구부터 풀려나가기 시작하겠죠. 강남구는 안 될까요? 강남은 맨 마지막이라고 보여지는데 순서대로 풀리겠죠. 네, 그러니까 이 4개 지역조차도 조정 대상 지역까지 한 번에 풀리느냐 아니면 투기거래 지구냐 풀리느냐라는 것도 좀 지켜볼 포인트 중 하나겠지만 최소한 투기거래 지구는 100% 풀린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이 규제 지역에 대한 영향은 제가 따로 정리한 영상도 있긴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각종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들은 투기거래 지구에 있고요. 각종 세금에 대한 규제들은 조정 대상 지역에 있습니다. 이것만 구분해도 90%는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의 5년 재당청 금지라든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다 투기거래 지구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투기거래 지구만 풀려도 정비 사업엔 호재네 보이는 거죠.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광명 뉴타운. 광명 뉴타운. 이게 광명은 딱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6구역은 입주했고요. 14, 15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곧 입주할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긴 그렇죠.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1, 2, 4, 5구역, 10구역, 그 다음에 9, 11, 12구역을 나눠서 봅니다. 왜 이걸 나누느냐? 두 개가 달라요. 2018년도 1월 24일 기준으로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한 지역들, 신청 못한 지역들로 나눠집니다. 12구역까지 관리처분 인가 다 났거든요. 광명은 속도가 되게 빨라요. 준서울권의 입지에 너무 좋고 다 완공된다 하면 거의 3만 세대에 육박하는 신축 대단지 촌이 될 거여서 전 광명 되게 좋게 보는데 지금 현재 가격대가 어떻게 되느냐? 광명 1구역이 가장 싸겠지만 4구역은 전매 가능한데 입지가 좋으니까 비쌀 거라고 보여지죠. 근데 11구역이 더 싸요. 4구역보다 11구역이 더 싸요. 근데 11구역은 딱 봐도 초역세권의 평지의 대단지 4,000세대가 넘어가는 매머드급 단지예요. 당연히 11구역이 대장인데 왜 싸지? 라는 거는 전매금지 때문이에요. 근데 이 전매금지가 투기거래 지구 대상이라 했죠? 근데 이 투기거래 지구가 다음에 풀리게 되면 광명은 가장 최우선순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가격 차이가 의미가 없어질 순간이 분명 올 겁니다.
투자의 또 포인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갑자기 11구역에 다도 꽂히네. 그쵸. 그리고 또 전매 금지 걸려 네. 있는 애들 중에는 9구역은 또 싸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음. 그래서 가격 조정이 광명이 또 많이 돼 있다 보니까 네. 또 입주까지도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물건들, 그리고 이게 준서울에 입지해서 찾는 분들은 광명 뉴타운도 유의주시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재건축은 또 어떠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이슈가 하나 발표됐었죠. 2022년 12월 달에 드디어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이 발표가 됐어요. 정말 기다리던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상 2차 안전진단 백지화 방안이 나왔었다라는 것입니다. 2차 안전진단이 그동안은 사실상 의무사항으로 있었었거든요. 네. 이게 뭐 안전진단 뭐 가중치 바꾸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해요. 근데 이것보다도 그동안 1차 안전진단에 대한 사항은 도정법 12조, 2차 안전진단에 대한 건 도정법 13조에 있는데 우리가 2차라고 말하지만 정확히는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가 정식 명칭입니다. 그렇죠. 국토안전관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 두 군데인데 검토를 위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위례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강행 규정처럼 해석된 이유는 이 국토교통부 고시사항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바꾸겠다고 발표했냐? 지자체장이 위례 시에만 2차 안전진단을 검토하는 걸로 바꾸겠다라고 한 거죠. 예를 들어 빠숑님이 지자체장이라고 했었을 때 예를 들어 목동 신시가지가 뭐 1차 안전진단 통한 거야. 아니면 노원구에서 상계주공 2단지가 정밀 안전진단 통과됐다라고 하거든요. 빠숑님께서는 이거 2차 안전진단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 바빠. 전결. 정결. 그렇죠. 뭐 바빠 죽겠는데 뭐 하러 해요 그거 솔직히 그냥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30년 차 되면 저는 안전진단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할 건데 그거 뭐 하러 합니까? 그럼요. 국회의원들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게 지자체장 같은 경우는 여야의 입장이라는 건데 정치적 소신이라든가 재건축은 나쁜 거야. 이게 적폐 세력들인 거고 이건 재건축 투기 세력들만 배불리는 거야 라고 설령 생각한다 하더라도 지역구가 거기고 네. 거기 표에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과연 반대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말하시는 국회의원분들은요, 그 5층짜리 엘리베이터 없는 구축에서 평생 살게 하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몇 개월 만에 바로 그냥 법 바꾸자 그럴 것 같아요. 그럼요. 본인이 그런데 살면 네. 사실 그런 얘기 안 할 텐데. 그러니까요. 이거 해보면 생활해 보면 알거든요. 불편한 거 불편해서 재건축하는 거지. 이게 투기하려고 재건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2차 안전진단이 백지화 된다라고 얘기 드린 거고요. 네. 그동안은 이 안전진단이 C등급까지는 재건축 불허, D등급은 조건부였었죠. 그래서 2차 안전진단을 받도록 했는데 이제 2등급은 즉시 시행이지 2등급 받기는 솔직히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었던 건데 2등급에 대한 비중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 것도 있고 일단 설령 D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자체를 뭐 이거 2차 생략되도록 가다 보니까 드디어 재건축들이 출발할 수 있다. 이때 비판할 수 있는 포인트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초안 때문에 안 돼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경기 안 좋을 때 뭔 재개발 재건축이야. 사업 진행이 안 돼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오히려 지금이니까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일전에도 빠숑님의 재초안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법률인지 장시간 설명한 적이 있으니까 재초안은 그 영상 보시면 되겠지만 이 재초안 자체는 솔직히 재건축하지 말라고 만든 법률이고 이촌동 한강맨션 7억 7천이 나왔잖아요. 진짜 얼마 나올지는 끝까지 봐야겠지만 이거 이렇게 나와서 가겠어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합리화 방안이 나왔지만 솔직히 합리적이지 않은 합리화 방안이었죠. 이걸로는 좀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까지 나오려면 아직 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재건축 투자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재초안을 피한 단지들로 가든가 아니면 초기 지역 재건축 가든가로 나눕니다. 재초안 피한 애들은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을 한 단지들은 재초안을 피했어요. 피한 거 알면 뭐예요? 딱 봐도 다 비싼 데들이죠. 못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기에는 금액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그렇다 보니까 진짜 돈 많은 분들은 신고가 찍으면서 또 가지만 쉽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만만치 않네 라고 보는 거고 그런데 오히려 막차 걸린 애들 대표적으로는 반포주공 1단지에서 1, 2, 4주구는 재초안을 피했지만 반포주공 3단지는 재초안에 걸렸죠. 네. 3단지 재초안 이거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제발 좀 없애줘 라고 하고 있는데
약간 조금 계륵인 거예요. 없애지면 정말 대박. 그때 투자한 사람들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거죠. 반포중 3단계 이렇게 눌려있는 건 제초안 때문인데 이게 딱 해결되면 싸게 1주구는 못 가도 내가 3주구를 탁 간다 라는 게 되는데, 근데 이게 여야 합의가 잘 안 돼서 제초안이 계속 끌고 가게 되면 답이 안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참 맹점인 건데, 이제 안전진단부터 움직이는 애들은 뭔 얘기란 거예요. 안전진단 통과해서 정비구역 지정하고 조합설 인가 받고 사업시 인가 관리 처분 인가 여기까지 가는 데만 해도 진짜 빨라야 6년에서 8년이에요. 그럼 관리 처분 인가까지 가다가 정권이 최소한 한 번에서 두 번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초안을 완화를 하던 폐지를 하던 유예를 하던, 그러면 그때 준비를 한 조합들이 과실을 딸 수가 있고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전장을 복귀해 보게 되면 2009년도부터 지금 수도권 가격대들이 막 무너졌었죠. 정말 곡소리가 나오고 미분양 나오고 건설사들도 많이 힘들고 그랬었는데, 정말 안 좋았을 때 2012년도 12월 달에 한시적 유예를 합니다. 맨 처음에 2년 유예를 했다가 3년 유예를 하면서 총 5년 유예를 종료되는 게 2017년도 12월 31일이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제초안에 피해갈 수 있었던 데들은 정말 곡소리 나올 때도 꿋꿋하게 정비 사업들을 준비해 나간 조합들이 제초안이 유예가 됐네? 하면서 갈 수 있었던 거고, 이제 경기가 좋아진 거예요. 14년도 이후로 막 이제 회복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재건축 움직였었던 애들은 우리 하려 했더니 막차 떠난 거야. 18년도부터 제초안 부활했어.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또 된 거죠. 지금 장이 안 좋아 제초안 때문에 안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비사업 구조를 잘 모르는 거고, 정비사업 자체가 긴 호흡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또 이게 정말 장이 좋아서 또 움직이다가 정권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때는 또 부동산 과열이래. 재건축 때려 잡아야겠어. 재건축 규제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규제를 완화해주고 인허가 쉽게 해주고 할 때 정비 사업을 갖다가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고 규제를 벗어 나가야 된다. 또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지금처럼 경기 안 좋을 때는 어차피 못해요 라고 하는데, 역시 분양 타이밍은 더 나중이에요. 막말로 부동산 가격이 5년 하락장이니 8년 하락장이니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8년 하락장도 다 지나고서 우리 분양할 때쯤 되면 경기 좋아질 때 합니다. 애초에 그런 얘기랑은 정비사업은 약간 좀 거리가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고서 투자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앞서서도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옥석 가리기는 해야 돼요. 왜냐? 사업성이 안 나오는 데들, 또 막 논란 나오고 비대위 나타나서 엎어지는 조합들 있을 수 있거든요. 멈추는 조합들. 그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면 우리가 사업성을 항상 고려해야 된다. 건폐율과 용적률 봤을 때 제일 중요한 용적률들, 이게 법에서는 어떻게 돼 있고 조례상으로는 어떻게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항상 봐야 되는 부분들 있죠. 재건축에서 대표적인 목동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워낙 훌륭하잖아요. 그렇죠. 경기가 안 좋아도 갈 거예요, 이런 단지들은. 또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같은 경우 대지집은 얼마나 훌륭해요. 아니면 뭐 잠원동이라든가 입지가 워낙 좋은데 여기는 그냥 가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재건축 투자 같은 경우는 일기 신도시를 벗어나지는 말란 얘기도 해드립니다. 이 일기 신도시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슈는 될 겁니다. 왜냐? 일기 신도시는 이제 안전진단 이슈는 벗어나졌다 하더라도 사업성은 안 나오는 거 아니냐. 물론 일기 신도시 내에서도 용적률이 낮고 대지지분 높아가지고 괜찮은 단지들도 있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부가 발표했었죠. 2022년도 10월 달에 일기 신도시 정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일 핵심은 이거죠. 특별 법안을 2023년도 2월 달에 발의하겠다. 대통령 공약에 있었던 일기신도시 특별법을 통해서 용적률 상향을 해주고 일기신도시에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게 되면 얘네들은 또 사업성이 좋아지면서 갈 수 있다라는 것도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정부가 공급을 하겠다라는 게 큰 틀의 방향성이다 보니까 정비사업은 규제 완화를 직격으로 받는 대표적인 수혜 지역이라는 거죠. 경기가 좋을 때는 규제 풀어주기가 좀 어려운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규제 완화해 줄 수가 있는 거고,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정리가 됩니다. 사람들이 예정지는요 하게 되겠지만 예정지 얘기는 이 정도만 얘기할 거예요. 일단 리스크가 있어요. 하지만
예정지도 대세가 된 건 맞긴 해요. 지금 신통기획도 1차 발표한 거고 2차 발표도 이제 곧 할 거고요. 그리고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많이 지정해주면서 예정지도 선정되면 가격 올라가고 소액으로 가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예정지 투자는 정말 어렵고 복잡하다. 투자하려고 하면 두 가지만 기억해라. 내가 일단 시간을 길게 봐야 된다. 조합설립 인가가 나도 8년에서 10년이라 하는데 예정지 같은 경우는 진짜 빨래 10년에서 15년도 봐야 된다는 걸 일단 인지해야 되니까 내가 자녀한테 사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본다든가 아니면 진짜 소액으로 뭐 상기 뉴턴이 2억으로 빠졌어요 라고 해도 전 2억도 없습니다 소장님. 5천만 원은 1억으로 그래도 어떻게든 인서울에 투자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예정지 공부를 해야겠지만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리스크도 있다. 결국은 정비사업 투자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앞 단계로 가면 갈수록 안전하고 리스크가 적어지지만 그만큼 투자 금액이 높아지는 거고요.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해라. 내 나이가 한 50인데 내가 이제 초기 지역 사가지고 언제 입주하려고 어느 정도 좀 절충을 해서 입주까지 몇 년 안에 될 수 있는 지역들 보셔야 되고 아니면 또 내가 리스크 회피 성향이다. 2주 기시 이후로는 진짜 안전하다. 그러면서 적어도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는 갔으면 한다라는 내용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내가 입주할 시기 그리고 내 투자 금액 그리고 리스크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서 정비사업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준비해 오시고 오늘 특히 방송은 상상도 못했는데 굉장히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서 2022년 왜 김재경 소장님이 잘 됐는지 석사 최우수 논문을 받았는지 야 이제 확실히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장인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내년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긍정적이지도 않고요. 하지만 준비한 자들한테 기회가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장이 안 좋기 때문에 뭐 낙담하고 포기하고 이렇기보다는 열심히 지금일수록 준비를 잘하고 공부를 잘 해놔서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도록 저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려운 것들이 예상이 되지만 어렵기 때문에 기회는 더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공부 열심히 하기로 하고요. 우리 김재경 소장님한테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모셔왔고 그럼 또 해안을 좀 많이 듣도록 하시죠.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또 1월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